여왕과 국민들이 아끼는 수잔나 공주를 누군가 납치했습니다.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는 법을 넘어서는 지대에서 일어납니다.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수반은 국민들의 권리를 극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공주의 납치범은 돈을 요구하지도 정치적인 선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납치범은 단 하나를 원합니다. 정부를 관장하는 총리가 오늘 오후 4시에 미디어로 생중계되는 현장에서 돼지와 섹스를 하라는 것입니다. 미친 소리라고요? 그래요, 미친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친 요구를 납치범은 분명히 했습니다. 총리는 단칼에 거부합니다. 참모진들도 총리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상황은 어찌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총리가 거부해도 참모진은 그들대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의 총리가 돼지와 섹스를 할 리는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요? 사람들은 이 상황이 참 흥미롭기만 합니다. 블랙미러 시즌1의 첫 번째 이야기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문학평론가 오홍진이 운영하는 인문학당 나무에서는 바로 이 흥미로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리는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하지만 납치범은 공주의 동영상을 이미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공주가 납치된 것과 납치범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총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국가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납치범을 잡거나 아니면 납치범의 요구대로 돼지와 섹스를 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선택지 하나가 있습니다.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주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왕도 여왕이지만 국민에게 신망을 얻고 있는 공주입니다. 총리는 국민 여론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주를 구해야 명분이 섭니다.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총리를 비롯한 참모진이 해결해야 합니다.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내용에 국민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한 개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한 국가를 대표하는 공주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총리의 정치적 생명이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를 분석한 참모가 납치범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지정합니다. 즉각 특수부대가 투입되어 진압에 나섰지만 납치범이 흘린 미끼에 정부가 속은 것이었습니다. 납치범이 있는 장소를 찾아내는 일과 별도로 참모진은 총리를 대신해 돼지와 섹스를 할 포르노 배우를 비밀리에 포섭합니다. 특수분장 전문가의 손을 빌려 영상을 조작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눈치챈 납치범은 방송국에 소포 하나를 보냅니다. 소포에는 공주의 손가락을 자르는 영상과 함께 잘린 손가락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이 사건 이전에 국민들은 20%만이 총리가 납치범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손가락 사건이 벌어지자 국민들은 공주의 고통에 비하면 총리의 수치쯤은 참을 만한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총리는 공인입니다. 공인이라면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총리가 돼지와 섹스를 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남았습니다. 참모진은 총리를 설득합니다. 공주가 죽으면 총리의 인기는 하락할 것이고 그것은 총리의 정치 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총리의 아내가 울면서 만류하지만 총리는 고심 끝에 참모진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세계 최초로 돼지와 섹스를 하는 총리가 되면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생중계되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거리는 한산해집니다. 모두 총리가 벌일 기괴한 일을 시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들은 설마 총리가 돼지와 섹스를 할까 하는 의문을 던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공주를 구하는 공적인 일이라고 해도 인간과 돼지는 엄연히 다른 종이 아닌가요? 드디어 총리가 현장으로 들어섭니다. 현장에 있는 돼지는 그릇에 담긴 밥을 먹느라 다른 데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비장함과 난처함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는 총리의 얼굴이 참으로 서글퍼 보입니다. 총리가 현장에 들어서자 텔레비전을 보던 사람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이들은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그저 놀이로만 생각하는 것일까요? 총리는 카메라를 보며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총리로서는 공적인 일이지만 남편으로서는 사적인 일입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신이여 용서하소서라는 말을 남기고 인류 역사에 남을 해프닝이 시작됩니다. 텔레비전을 지켜보던 사람들 얼굴이 점차로 일그러집니다. 왜 그러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기묘한 일을 보는 흥분에 빠졌을지 모르지만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일이 지금 화면 속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을 대표하는 총리가 그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국민을 대표하는 총리니 그가 벌이는 일은 곧 국민 모두가 벌이는 일과 같습니다. 요컨대 총리는 국민들과 더불어 돼지와 섹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텔레비전 화면에서 고개를 돌립니다. 절망에 빠져오는 총리의 아내가 화면을 스치는 사이 텅 빈 다리 위를 걷는 사람 하나가 원경으로 보입니다. 공주입니다. 마약이라도 먹은 건지 공주는 비틀거리며 간신히 발을 뗍니다. 사람들은 이제 엄숙해졌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총리는 1시간 동안 돼지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비친 총리의 얼굴은 한없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연이어 손가락이 끊어진 남자 하나가 목을 메어 자살한 모습이 나옵니다. 납치범입니다. 납치범은 유명한 테러 집단이 아니라 예술가라는 게 곧바로 밝혀집니다. 예술가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다고요? 공주는 총리가 돼지와 섹스를 하는 오후 4시보다 30분 일찍 풀려났습니다. 납치범은 사람들이 생중계에 정신이 팔려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13억 명이 시청했다고 하니 예술치고는 대단한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돼지와 섹스를 마친 수상은 화장실로 달려가 위장에 든 모든 음식물을 토해냅니다. 얼굴은 입에서 나온 진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총리 아내는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흐릅니다. 한 기자가 사건에 얽힌 인물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활짝 웃는 총리와 총리 아내가 보입니다. 시간이 야기된 걸까요? 지지율이 전년보다 3% 올랐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총리의 책임감에 신뢰를 보낸 셈입니다. 납치당한 공주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녀 또한 공직석상에서 남편과 함께 활짝 웃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 터너상을 수상한 칼튼 블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주를 납치한 장본인입니다. 한 문화평론가는 21세기 최고의 예술로 이 납치 사건을 평가했습니다. 그는 사건에 나타난 우발성에 주목한 것일까요? 결국에는 일어난 사건이지만 상황에 따라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으로서 우발성 말입니다. 정치인은 가면을 쓰고 삽니다. 맨 얼굴로 대중 앞에 나서면 인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보여주는 대로 사실 총리 부부는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사이좋은 부부인 양 행동합니다. 가면을 쓴 삶을 살아야 총리의 정치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건을 기획한 칼튼 블룸은 사람들이 쓴 이 가면을 벗겨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건이 끝나자 그는 자살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건 예술 하나를 남긴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쓴 가면과 돼지와 섹스를 하면서 쓴 가면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총리의 본성에 가까울까요? 일이 끝난 후 화장실에서 온갖 분비물을 흘리며 오열하는 총리 모습이 어찌 보면 가장 본성에 가까운 인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 모습은 지극히 사적인 모습입니다. 사적인 모습을 감추고 공적인 가면을 쓰는 순간 인간은 헤어나오기 힘든 늪에 스스로 빠져드는지도 모릅니다. 이 드라마의 소제목은 국가입니다. 총리는 국가를 위해 돼지와 섹스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돼지와 섹스를 한 것일까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책임감 없는 총리라고 국민들에게 욕을 먹을 수는 있었지만 아내에게는 신뢰받는 남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 대신 총리를 선택했습니다. 아내 대신 국민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정치이고 그게 국가라는 걸 이 드라마는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고작 예술가 한 사람의 기획에 놀아나는 정치와 국가라니요. 참으로 씁쓸하지 않은가요? 국민들은 개인으로서 수치심을 버리고 공적인 일을 수행한 총리를 지지합니다. 그것이 가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들은 그를 지지합니다.
그것이 총리라는 자리, 가면의 숙명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아는 것입니다. 해프닝을 예술로 만든 예술가는 바로 이 점을 꼬집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